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이 통합 주제들을 모아서 자, 살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뭐 지역사부터 해가지고 주제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지금 이 단원은요, 가볍게 볼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거의 다 배운 내용들에다가 조금 살 붙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는요,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지역과 관련한 주제였는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요. 자, 보니까 만주 한반도라고 돼 있는데 선사시대 때 우리 민족의 생활권이다라고 해서 비파영동과 미송리식 토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봤었던 바로 청동기 시대 토기인데요. 고조선과 부여의 영역이다라고 하면 한반도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냐면요, 만주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주 일대에 고조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도 많이 점령했었던 이런 지역이었었고요. 팔해도 중심 영역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일제강점기 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게 전개된 지역이기도 했었다. 요거는 독립군 활약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서간도와 북간도 이렇게 나누어서 확인해 보기도 했었거든요.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다. 서간도, 북간도, 뭐 연해주 이런 거 나누어서 살펴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경학사 부민당 신흥무관학교 이쪽은 신민회 지역이었었고요. 북간도 일대는 대종교가 후원하기도 했었던 중광단 이런 단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반도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 중국과 접하는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 갔어요. 어디로 갔나? 의주로 피난 갔었습니다. 자, 이 의주 지역은요, 조선 후기 만상 지역별로 상인들 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의주의 만상이 국경 지역에서 무역을 담당하기도 했었다. 국경의 무역은 개시, 후시라고도 불리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성행하던 조선 후기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쭉 보니까 뭐가 되게 많은데 하나씩 한번 찾아보죠. 고구려 멸망 후에 당나라가 여기다가 안동 도읍을 만들었대요. 고구려에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나 봐요. 그리고요, 고려시대 때요, 인종 때 묘청이 여기가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했었네요. 아, 평양. 서경이 평양이죠? 조선시대 때는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했었던 내용이 있었구나. 그리고 근대 시기 때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거 기억나시죠? 평양에 왔었던 미국의 배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계기로, 이거 흥선대군 집권 시기인데 미국이 쳐들어오네요.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었구나. 일제강점기 때는요, 조선물산장려회, 물산장려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인물은 조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평양이었다. 그리고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을 방문했었다라는 걸 봤었죠. 단독정부 수립이 아니라 통일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일념하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1, 2차 남북 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이요. 자, 그리고 원산 지역은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된 개항장으로서 바로 이제 원산 말고도 이전에 부산, 그리고 이후에 인천, 이런 대표적인 개항장들이 있었더라.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원산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 보자.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했대요. 철원 아니었나? 철원은 천도한 곳이고 애초에 건국했었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수도가 되죠. 개성입니다. 당시는 송악이다라고도 불렸었죠. 태조 왕건도 송악을 도읍으로 하게 되겠죠. 고려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개성에서 만적의 난이 발생하기도 하죠. 최충원의 노비였었던 만적. 그래서 무신 집권기 때 이 지역에서 난이 벌어지기도 했었구나. 조선시대 때에는요, 송상의 근거지다. 지역별로 상인 중에서 의주의 만상 봤었죠. 송상은요, 인삼을 유통하는 데 특화된 상인이어서 지방에다가 이제 송방이라는 지점을 만들기도 했었던 그 상인. 현대 시기에 정전협정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의 그 개성이었었네요. 그렇구나.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에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됐대요. 백제 수도 한성이 어딘데? 지금 서울 쪽이겠죠? 조선의 수도가 되겠구나. 서울이겠죠. 서울에 여러 조선시대 유적들이 쭉 있는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에 조선시대 궁들,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한 여러 궁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근대 시기 때는요, 시전상인이 뭐였습니까? 시전상인은요, 수도에 있는 상점, 이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상권을 지키고자 황국중앙총상회 이런 것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서울에 기반한 상인들이겠지요. 그리고 의열단에 이런 활동이 있기도 했었다. 나석주 조선식산행, 김익상 조선총독부 폭탄 던진 거, 이런 거 전부 다 의열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선사시대 때 공주의 석장리 유적지, 이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대 백제 두 번째 수도 웅진이죠. 여기에 송산리 고분군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무령왕릉도 있지 않나요? 어딘데? 공주. 여러 고분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러분 앞서 봤었던 김원창의 난의 기반 지역이 공주예요. 웅천주 도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김원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가지고서 난을 일으켰었던 그 곳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무신 집권 시기예요. 이때도 공주 지역의 특수행정구역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공주의 우금치 전투가 마지막 전투예요. 동학군이 패배하면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바로 공주 지역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고대시대 때 충주의 고구려비, 요거는 고구려가 이제 한강을 차지했던 것을 알려주는 단서이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조선시대 때 어떤 창, 여기서 창은 이제 조창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 지역별로 뭐 강이라든지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금 걷는, 곡식 걷는 이런 그 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신립, 이 지역에서 배수의 진을 싸웠으나 결국 패배했었죠. 충주성 전투에서 패배했었다. 충주 고구려비는 중원 고구려비다라고도 불렸었던 고구려가 한강역 차지하는 것과 관련한 장수왕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다음 지역입니다. 신라의 촐락문서, 민정문서다라고도 하는 건데 요건 뭐였었냐 하면요, 세금 걷는 거 자료들 쭉 정리했었던 겁니다. 어느 지역이냐? 서원경 일대에 대한 기록. 여기가 어디냐? 청주입니다. 그리고요, 청주 지역에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한 기록물, 고려 말 때 만들어진 청주 흥덕사라는 곳에서 간행됐었던 금속 활자와 관련해서 알아두는 포인트입니다. 다음 지역, 고려시대 때 고창전투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등장한 내용이에요. 후백제와 고려가 싸웠었던 전투가 있었는데 이 고창 전투는요, 고려가 후백제에게 반격에 성공했었던 전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안동 지방이에요. 그리고 공민왕은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피난을 떠나요. 어디로 가냐? 복주. 그 복주가 안동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런저런 서원들도 많이 있겠다. 안동 지역. 자, 그리고요, 다음 지역입니다. 통일신라 신문왕이 천도를 시도했었던 곳이 있네요. 달구벌 천도를 시도했었는데요. 요게 안 됐습니다. 신라의 도읍지 경주에서 이곳으로 대구로 천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산전투에서 여기서는 후백제가 이긴 거죠. 앞서 고창전투에서는 고려가 승리했었던 거고요. 요게 먼저 저게 다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시기 때 국채보상운동 시작된 곳,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의 빚을 일본에게 국민의 힘으로 갚자라는 이런 운동이었었고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뭐 2.28 민주화 운동이다 라는 거는요, 3.15 부정선거 전에 이승만 정부가 편파적으로 선거 운동하니까 이거 대구 지역이 일어났었던, 4.19 혁명 이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드는 이런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음 지역. 조선시대 때 송상현, 정발, 임진왜란 당시와 관련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이에요. 부산의 정발, 동네 송상현 이런 인물들이 활약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충주에서 신립이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났다. 그 전쟁 초기의 내용이죠. 의열단 얘기가 또 있네요. 박지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박지혁 부산경찰서 의열단이구나. 요 단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김원봉이 조직한 그 단체지요. 자, 그리고요. 김시민의 진주대첩, 진주지역입니다. 이 진주지역은요, 세도정치 시기 때 요것도 있었습니다. 임술농민봉기,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었구나. 일제강점기 때는요, 형평운동, 백정차별에 저항했었던 형평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지역,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었다. 완산주, 여기 어디입니까? 전주를 중심으로. 자, 그리고요, 태조 이성계 어진을 모신, 이거는 참고로 뭐냐면요, 이성계, 조선의 왕실이 전주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임진왜란 때 다 불탈 겁니다. 전주 지역이 그만큼 나름 중요했었구나. 자, 그리고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전주 화약, 그래서 동학군의 봉기가 잠시 중단됐었죠. 그랬다가 다시금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전주 화약이 그 지역이 전주였습니다. 다음에 고려시대 때 요새, 승려 고려시대 때 몇 명 있었는데요. 고려 중기 때에는 의천, 후기 때에는 진울, 그리고 요새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요새는 백년사 결사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요게 참고로 어디냐? 전라도 강진 쪽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정약용의 대표적인 유배지이기도 해요. 정약용은 유배 가서 거기서 많은 저서를 남기기도 했었죠. 섬을 보겠습니다.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지. 자, 우리나라 고인돌이 되게 많다 그랬어요.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요. 이 고인돌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뒤에도 보자. 몽골 침입기 임시수도. 몽골 침입했을 때 개경에서 천도했었구나. 어디로요? 강화도로요.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이 조판됐었죠. 최우 무신 집권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강화학파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양명학, 정제도의 양명학에서 등장하는 학파의 이름입니다. 강화도를 중심으로요. 그리고 근대식 때 흥선대원군 때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 강화도에서 일어났구나. 강화도 조약, 강화도구나. 다음 지역은요,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 울릉도, 독도 일대이지요. 여기가 우리나라 영토로 됐었던 최초의 시기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인데 숙종 때 안용복이 확인받아 나왔었던 울릉도, 독도 일대이구나. 조선 후기 숙종 때 안용복의 활약. 대한제국이 여기가 우리 관할이다라고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명시적으로 선포했었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으로 빼앗아 갔었다. 그러면서 이후에 자신들의 영토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울릉도, 독도. 자, 다음 지역은요, 선사시대 제주도의 고산리 유적. 이건 신석기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다. 삼별초는요, 진도와 제주도 일대에서 활약하게 되죠. 제주도는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 김통정이라는 인물이 활약하기도 합니다. 원간석기 때는 탐라총괄부가 설치되기도 하고요. 4.3 사건이 벌어졌었던 곳, 제주 4.3 사건이죠. 그래서 5.10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었다. 그 외 다른 지역들. 저령도는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했었던 곳인데 이거는 독립협회가 저지했다라는 거에서 등장합니다. 진도 삼별초에서 또 나왔었죠. 검은도는 검은도 사건입니다. 검은도 사건은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그 사건이네요. 자, 완도에는 청해진을 설치하네요. 장보고가. 거제도에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포로들을 이승만이 석방하면서 정전협정 체계를 거부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흑산도는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의 유배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 봤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역사 문제 간단히 검토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여기 어딘가 보니까 뭐 시티 투어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흥덕사지. 이거 뭐냐면요. 흥덕사,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하게 돼요.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 요거를 간행했구나. 이 직지심체 요절이 바로 금속활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라고 봤었던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번의 답이 있네요.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물론 이건 지금 청주에 없고 안타깝게도 프랑스에 있다라고 봤었어요. 1번 유형원이 반개속을 저술하였다. 예, 실학자 유형원이죠. 이번에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 세워졌다. 이 보덕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익산 지역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충주는 아니구나. 4번에 황산벌 전투 여기도 청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에 전태일 근로기준법 외치면 분신했다. 이게 서울의 동대문에서 이제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청주를 골라라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문서 보니까요. 제주도, 울릉도 요 일대가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있대요. 자,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다. 동쪽 끝에 여기 섬이 있네요. 자, 이 섬이 뭔가 보니까 독도겠죠. 그렇구나. 독도는 우리의 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울릉도, 독도. 자, 그와 관련한 문제. 1번에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초선 후기 숙종 때 이거의 확인을 받아오기도 했었다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1번 맞네요. 2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 점령하였다. 지금 여기서는 독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국군이 점령하였다? 이건 뭐죠? 거문도죠. 거문도 사건입니다. 러시아 견제 목적으로 거문도. 거문도 사건이 일으켰다. 영국이 불법 점령하기도 했었던. 3번에 러일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기도 했었고 4번에 대한제국이 칙령통해서 여기가 우리의 영토가 확실하다라면서 이제 군으로 승격시키고 군수가 관할하도록 하는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은요. 일본의 문서인데 러일전쟁 전에 요 독도 일대가 일본의 땅은 아니다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거문도 얘기가 엄하게 2번에 있네요. 다음 문제.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이 지역이 어딘가 보니까요.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지역이래요. 그래, 전라도의 대표적인 중심 지역인 것. 조선 왕실의 발상지. 여기 이씨인가 봅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후백제의 왕성이래요. 후백제의 도읍지 완산주. 여기가 어딘데요? 전주죠. 전주 지역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자, 답은 어디냐? 전주와 관련해서는 3번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장소를 조사한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런 데들이 있나 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참고로 전주가 아니고요. 금산사라는 이 사찰에 유폐되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마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의주가 있고요. 평양이 있고요. 개성이 있습니다. 전주가 있고요. 부산이 있네요. 자, 잘못된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의주인데 만상이 근거지로 삼아 청과의 무역을 전개하였다. 그래요. 의주의 만상이 이제 청과 무역을 전개하는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석주가 활약했었던 조선식산은행은요, 일제강점기 서울 경성이라고 불렸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데다 폭탄을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평양과는 관련이 없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되겠죠. 3번에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개경의 만적, 고려의 도읍지에서 있었던 모습. 4번에 동학농민군이 정부 화해하는 약조다. 요거는 전주 화약이었었죠. 그 다음에 마에 송상현 정발, 부산에서 벌어졌었던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까지 해서 문제들 봤습니다. 요 다음 주제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문제 관련된 단원에 이번에는요, 유네스코 관련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는 참고로 UN 산하기관이에요. 국제연합단체 UN에서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인류 차원에서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여 지정했었던 이런 유산들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유네스코 관련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건축과 관련한 문화유산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팔만대장경을 봉헌하기 위해 조선시대 때 건축물이 있대요. 팔만대장경 인쇄 기록물 그거 말고 그건 고려 때 만든 거고, 요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조선시대 건축물인데요. 이게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예, 팔만대장경 목판으로 만든 거 요거를 복원해도 이상이 없게끔 참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를 잘했다라고 하여 이건 지켜야 해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대요. 여기 뭐냐?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쭉 신주를 모시면서 조선에 어찌 보면은 조상신들을 모신 이전의 왕들의 신들을 모신 일전의 신정 같은 곳, 종묘라고 합니다. 이 종묘, 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통일신라 때 김대성이 불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여 만들었었던 사찰과 암자가 있습니다. 바로 석굴암과 불국사. 예, 요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죠. 이건 뭐 우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조선시대의 궁궐 중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예, 조선시대 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다라고 하면 경복궁이겠군요. 아닙니다. 경복궁이 아니고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궁인데 뭔가 자연과 어우러진, 궁이라면 관공서 느낌이어야 하는데 관공서 느낌 같은 게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시면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는, 야, 이건 누가 봐도 정부 건축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창덕궁은 상당히 자연과 어우러진, 예, 힐링의 공간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요건 뭐 태종 때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정조가 여기를 이상도시로 만들려고 새롭게 건축을 한 겁니다. 바로 수원 화성이죠. 이 수원 화성은 사실 거의 불타고 남아있지가 않았었는데 이거 복원하는 설계도가 있어요. 수원 화성 성역의궤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보고서 복원해가지고 이거 가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요거죠. 자, 그리고요, 이 수원의 화성은요, 정약용이 거중기를 활용해서 이를 건축했다라고도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사시대와 관련한 문화유산 중에서 청동기 시대인데요. 고인돌이죠. 이 고인돌의 각 유적지, 한반도에는 고인돌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고창, 화순, 강화도 일대가 고인돌 지역이 많다라고도 봤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고인돌,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죠. 자, 그리고 경주 일대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구예요. 경주 역사지구. 왜? 신라의 천년고도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구별로 나누어서 이 문화유산을 지정이 되어 있고, 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은요, 자연유산이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화산 지역, 예, 이런 지역이구나. 예, 이거 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왕 비춘의 왕, 무덤이다. 왕의 무덤. 조선의 왕의 무덤, 왕릉들이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여 조선의 왕릉이 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전통 마을,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의 마을 형태가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요거는 당시 이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라고 하여 지정된 하회와 양동의 역사 마을들이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산성으로서 왕실이 피난 갈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네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했죠. 비상시에 성의 기능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유네스코에서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제 도읍지와 관련한 지역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역이기도 한데요. 어디냐? 백제 역사유적지고 공주와 부여와 익산이에요. 자, 공주는 웅진, 부여는 사비 지역이었죠. 백제 도읍지 하나 더 서울인데? 서울 지역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돼.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했었어요. 무왕 때. 그래서 여기도 대표적인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로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종 여러 사찰들을 모아서 이 불교 사찰들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산사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인데 여기도 자연과 어우러져서 교육기관 학교인데 상당히 많은 가치가 있구나. 서원들입니다. 서원은요, 지방의 사림들이 주도하여 사립교육기관으로 만들었었던 각종 서원들이죠. 그리고 자연유산은 참고로만 보고 넘어갑니다. 갯벌도 가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요거 최신 자료예요. 2023년에 지정됐었던 문화유산인데요.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김해 대성동고분, 고령의 지산동고분. 이게 뭐냐? 가야 일대, 금간가야와 대가야 일대의 고분군이거든요. 가야의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기까지 본 거는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유산 일부를 추가하는 유산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기록유산이에요. 기록물들을 탐구하는 거야. 이 기록물들도 역사적인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우리 유산 중에서 기록유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시대 각종 기록물들인데요.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역사서를 조선시대 때 편찬해내요. 조선왕조실록. 사초는 사관이 기록하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사관이 기록하는데 왕이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이런 거를 기초 자료로 해서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왕별로 실록을 편찬하는 거죠. 훈민정음,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면 훈민정음 한글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한 해설 기록물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어떤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자, 그리고 승정원의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기록은 왕조실록뿐 아니라 승정원, 왕의 비서기구지요.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이것과 관련한 각종 문서들, 이 역시 조선시대를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지역사 청주에서 봤었는데요. 금속활자,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이네요. 현재는 프랑스에 있고 청주는 없는데 여기서 간행됐었던 고려말 때 직지심체요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속활자가 아니고요. 목판으로 인쇄했었던 팔만대장경 있네요. 무신정권 당시에 최우 때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지요. 부처의 힘으로 우리가 물리치자. 팔만대장경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은 기록물이죠. 목판으로 8만 개 이상 만든 겁니다. 이걸 보관했던 거는 조선시대 때 앞서 봤었던 것처럼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선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어요. 옛날에는 사진, 이걸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담았었던 국가 행사 기록물인데 그림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왕실 의궤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왕실 의궤에 해당되는 게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일부 가져가기도 했었던 겁니다. 외규장각 도서라는 이름으로. 다음에 허준의 의학서가 있습니다. 광해군 때 편찬 완료했었던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어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역시 중요한 자료다. 시민들이 무장했었던 그런 내용도 있겠죠. 자, 조선시대 때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정조 때부터, 정조가 어린 시절부터 썼던 이런 일기부터 유래된 왕의 일기 형식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성록이라는 기록물입니다. 새마을운동, 현대사와 관련이죠.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기록들, 이 역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의 일기가 있네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썼던 친필의 일기, 난중일기, 이것도 중요하게 바라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각종 유교, 조선은 유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것들, 책판들, 책을 편찬하기 위한 이런 각종 자료들, 이를 기록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 현대사 접어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산가족, 우리나라 안에 있는, 남한 지역 안에 있는 이산가족을 서로 찾아주자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KBS에. 요것이 확대 편성되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제 상봉하고 기쁨을 나누기도 했었던 이 자체의 기록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KBS 특집방송 기록물이에요. 이산가족 찾습니다.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기록물. 자, 그리고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도장 같은 게 있어요. 공신문서 공인하기 위해서 찍는 것들이죠. 이런 거를 어보와 어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장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장 찍어서 이제 요거 발행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왕실 어보와 어책이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중요하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자, 일본의 초청으로 파견된 사신단. 일본이 우리 정부에게 요청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거 뭐라고 했냐? 조선통신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통신사 기록물 역시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지역 중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와 관련한 기록물도 정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았다. 잘 보존하자. 기록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19 혁명에 대한 기록, 그리고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록 둘 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23년 자료입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이것을 동학농민혁명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도 등재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자, 이렇게 기록유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기록유산 그리고 앞서 봤던 문화유산 이와 관련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유산과 관련한 제출 문제들입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오자. 이 건물의 정전인데요. 이성계가 처음 세웠대요. 왕조 국가를 표현하는 상징이었대. 요게 지금 뭐냐? 궁은 아닌 것 같고 길고 넓게 쭉 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요. 조선시대에 그 왕들의 신주를 모셔둔 사당입니다. 바로 종묘예요. 자, 종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2번에 있죠. 역대 국왕 왕비의 신주가 모셔둔 신전 같은 곳이구나. 1번. 경내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었다. 요거는요. 경복궁에 요게 세워졌다가 이제 헐리게 되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이게 헐리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3번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는요. 조선의 성균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교육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에 일제강점기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도 하였다. 창경궁이라는 궁.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는 이거 동물원으로 격화되기도 했었어요. 창경원이다라고 해서. 자, 5번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 예, 이건 종묘 사직할 때 사직이에요. 종묘가 신주 모셔둔 사직은 농업의 신에게 우리 배불러 먹게끔 해주세요라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이래요. 하나 있다 그랬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창덕궁입니다. 자,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요. 자연과 어우러진 그 궁궐입니다. 자, 이 자연과 어우러진 이 창덕궁은요, 누가 만들었냐? 태종이 만들었습니다. 이방원이. 태종과, 즉, 이방원과 정도전은 사이가 안 좋죠. 정도전이 만든 요 궁궐은요, 바로 경복궁 얘기하는 거고요. 태종이 만든 거는요, 경복궁 가기 싫은 거예요. 정도전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게 창덕궁이 됩니다. 1번은 동물원 얘기니까 아까 잠깐 봤는데 창경궁에 해당합니다. 2번에 서궐이라고도 불렸었던 궁은요. 요거는 저쪽에 경희궁이라는 궁, 또 다른 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후에 덕수궁 되는 것도 서쪽에 있어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3번에 임목대비 광해군에게 유폐된 장소이다. 예, 여기는 이제 경희궁 쪽, 이쪽 서쪽에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어요. 3번 문제.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보니까 뭐 가, 송산리, 고분군,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런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그리고 관북리 유적, 능산리 고분군, 미륵사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여기서 지금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는 요 1일차에 등장하는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여기는 공주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 공주의 공산성. 그 다음에 2일차에 등장하는 여기는요, 능산리 고분군 관북리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림사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여 지역이에요.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3일차에 미륵사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익산 지역이죠. 그래. 백제의 도읍지 그리고 천도하려고 했었던 곳 세 가지구나. 가 지역은 공주 지역인데요.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 그런데 백제 금동 대향로는요, 요거는 어디와 관련이 있냐? 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답이에요. 이번에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았다. 이거는 백제 건국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서울 지역입니다. 한성 지역이에요. 3번에 재상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여기는 이제 부여 일대에 해당하는 정삼웨이 하던 이런 곳이거든요. 4번에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은요,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공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봐. 석탑 폐체 과정에서 금제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여기 어디서?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돼요. 미륵사지 석탑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익산 지역의 대표적인 무왕 때 만든 그 석탑 얘기하는 거죠. 목탑 양식의 석탑이었었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익산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보니까 지금 영조와 정순왕후 혼례식을 재현을 하고 있대요. 근데 어디를 바탕으로 무슨 기록을 바탕으로 이걸 제작을 했나 봅니다. 왕실의 국가 행사 있을 때 이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대요. 그러면 행사 장면들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기록도 남겼구나, 글로. 이게 뭐냐? 조선왕실 의궤에 해당하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하는구나. 자, 이 조선 왕조의 의궤는 왕을 열람을 위한 어람용이 따로 제작되기도 하고요.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 도서로 여기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빼앗기기도 하죠. 기역과 니은은요, 역사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왕조 실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요거 가볍게 간단히 몇 개만 봐주셔도 됩니다. 자, 설날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뭐 세배하고 떡국 먹는 거죠. 우리의 세시풍속,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통 풍속들은 뭐가 있는지 설날, 그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안 하는데요. 정월대보름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1년 중에서 처음 보름달이 뜬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의 풍습들을 하게 되는데 뭐 부럼 깨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물도 먹고 하는 각종 풍습들을 하게 되고요. 뭐 쥐불놀이도 합니다. 예, 쥐불놀이 저도 뭐 어렸을 때 해봤어요. 그래,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입춘, 예, 절기 중에 첫째로서 이제 입춘, 봄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데, 물론 이 강남은 우리 그 강남 아닙니다. 저 중국 쪽에 멀리 떠났던 제비가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봄이 만연하는구나. 요게 이제 삼진날이라는 거고요. 진달래꽃으로 화전 부쳐 먹고 전을 이제 꽃으로 부쳐 먹기도 하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경칩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예, 뭐 개구리도 깨어나겠죠. 그 다음에 동지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는 불을 피우면 안 된대요. 이거 산불 날 수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이제 성묘를 가기도 해요. 여기가 언제냐? 한식입니다. 한식. 그래서 이제 묘를 다시 돌보기도 하고, 이때는 불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찬 걸 먹어야 된다라는 풍속. 그래서 한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좋은 양기를 받아야겠죠. 수린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농업할 때 씨를 뿌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단오입니다. 단오는요, 여자들이 창포물, 머리를 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오 때에는요, 뭐 씨름도 하고 널뛰기, 그네뛰기 하는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는. 지금은 단오를 잘 지키지 않는데요. 예, 옛날에 농업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농사의 시작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리취떡이라는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 이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두라고 불리는 날은요, 이때는요, 제를 지내면서 우리 잘 돌봐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라고 알려진 이 오작교가 만들어져서 이 떨어졌던 견우와 직녀가 만난대요. 이때가 7월 칠석입니다. 예. 이때는요, 여러 가지의 마찬가지로 풍습을 하는데요. 이때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요. 칠석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백중이라는 날은요, 이때는 농사가 잘 된 집 머슴 뽑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농사 더 열심히 하자라는 걸 불리기도 하는, 이렇게 하는 이런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머슴날이다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한가위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명절은 당연히 이제 추석이 되겠죠. 여기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수확한 거 가지고서 이제 차례도 지내면서 하는,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요 명절이 되겠죠. 송편 만들어 먹는 요 날입니다. 입동은요, 겨울로 들어가는 요 시기에 그래서 이제 뭐 김장도 담그고 겨울 준비하는 겁니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그래서 요때 우리가 이제 귀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야 된다. 바로 동지입니다. 예,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을 쫓는다라는 풍습이 있고요. 예, 동짓날에 이런 풍습이 있는 거는 요거는 뭐 지금도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뭐 팥죽집 가면은 막 줄 서요. 이 동짓날 가면은. 예, 섣달 금은 마지막 날이다. 뭐 세배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도 하겠죠. 자, 이번엔 민속놀이 보겠습니다. 쥐불놀이는요, 정월대보름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집 태우기, 차전놀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민속놀이들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네뛰기, 주로 단오에 했었던 그네뛰기. 이 여자들이 이제 그네뛰기 하면서 이제 창포물에 머리도 감는 이런 모습들. 석전은요, 이거는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마을 대 마을로 이제 돌멩이 들고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속놀이인데 여기서 이제 부상자도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전통 놀이인데 정월 대보름날 밤에 이렇게 행사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강강술래 있는데요. 강강술래는요, 이렇게 사람들 손잡고서 쭉 계속 돌면서 강강술래 하는 거죠. 요거는 유래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병력이 적은데 요거를 많이 보이게끔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이런 유래가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승경도 놀이는요, 조선시대 때 관직들, 이런 관직들이 있는데 요거 승진하면은 이렇게 하고 보드게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판 위에서 먼저 좋은 데 가느냐라는 것을 하는 조선시대 판 보드게임. 그리고요, 이런 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사진이 있는데 고려 때 공민왕이 피난을 가요. 안동 복주까지 피난 가면서 부인인 노국공주랑 피난 가는데 이 노국공주가 말이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좀 물도 있고 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건널 수 있게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줘서 쭉 이 공주를 건너게 했었던데 유래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노다리 밟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시풍속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민속놀이까지 우리 예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시풍속 그리고 민속놀이와 관련한 기출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거 보니까 말이죠. 음력 5월호인데 수린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대요.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니까 이거 기념하고 뭐 씨도 뿌리고 이런 것들 하겠죠. 씨름 그네뛰기 하고요. 떡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하기도 하는구나. 바로 뭡니까? 단오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었죠.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세시풍속에 대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대요. 그래, 이제 본격적인 봄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구나. 자, 요거는 바로 뭐냐? 화전도 만들어 먹는데요. 삼진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참고로 4번에 동짓날에 먹는 음식이다. 요거는 뒤에 문제 있을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날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이래요. 오작교인데요. 견우와 직녀가 만난대요. 7월 7일에 7월 7석이구나. 그래요. 이 7월 7석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네요. 2번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시풍속 절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와 관련한 세시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대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귀신 오겠다. 가장 긴 날에 여기서 뭔가를 먹고 귀신을 쫓아야겠다. 바로 동지죠. 자, 이 동지 때 이걸 먹으면서 쫓겠다. 팥죽입니다. 맛있겠다. 이 동지 때 먹는 거죠. 송편은 추석 때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전은 삼진날에 이렇게 꽃을 전의 형태로 부쳐 먹기도 한다. 오곡밥은 요거는 이제 정월 대보름에 먹기도 하고요. 수리취떡 요거는 단오 때 해먹는 떡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내용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단원의 내용들은요, 요렇게 몇 가지 정도 추가하는 정도로 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다면요,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수강을 다 하셨다면요, 시험 보면은 다 원하시는 결과, 물론 조금만 정리를 좀 더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